대한방직이 전주 서부 신시가진의 공장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예상되지만 공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벌을 하거나 자신의 종교를 강요한 교사가 적발됐습니다. 백제 유네스코 기획보도. 오늘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한방직이 전주에서 가장 노른자 위 땅으로 불리는 서부 신시가진의 공장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예상되는데 용도 변경에 따른 교통 혼잡과 특혜 시비 우려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공공기관에 둘러싸인 대한방직 공장. 부지 면적은 도청사 부지의 2배에 달하는데 서부 신시가지 개발 이후 주변 땅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한방직은 이 땅을 경쟁 입찰을 통해 공개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용지로 돼 있다 보니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당 58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최대 10배 가까이 값이 뛸 것으로 부동산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땅값은 평당 500만 원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용도 변경이 되면은 그 이상으로도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방직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시는 용도 변경이나 기부 체납 등에 대해 어떠한 문의도 받은 적이 없다며 대한방직과 사전 교감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사업자가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더구나 전주시가 용도를 변경해 줄 경우 막대한 시세 차익에 대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일부에서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가 매각되더라도 본격적인 개발로 이어지기는 상당 기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만일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간큰 공무원들인데요. 공무원이 신호등 제어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업체와 짜고 재고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입니다. 신호등을 통제하는 제어기. 안을 들여다보면 신호등 전력을 통제하는 LSU, 동기 구동 장치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하나에 20만 원 정도 하는 부품인데 경찰이 전주 시내 540여 개 제어기 중 80개를 조사해 보니 44곳의 LSU가 새 것이 아닌 오래된 제품이었습니다. 세 군데는 제어기 전체가 아예 새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재고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모품이거든요. 부제어부가 아니고 보조장치 역할을 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자주 나가요, 사실. 다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어느 때는 놓칠 수도 있죠. 경찰은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 근무 중이던 공무원 3명이 지난 2012년 시 재산인 재고품을 A 업체에 넘기고 이 업체에서 부품이 새 것인 것처럼 가공돼 다시 납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고 신호 제어기와 부품 일부가 설치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설치 회사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불법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경찰은 2달 전 업체와 교통센터를 압수수색했으며 관련 공무원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자신의 종교를 강요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60cm 길이의 나무 주걱 10개를 동료 교사에게 나눠줬습니다. 학생 지도에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학교의 일부 교사들이 주걱뿐만 아니라 지시봉이나 손으로 학생들의 신체를 일상적으로 체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기야 학부모가 체벌을 말리기도 했는데 견디다 못한 학생 한 명은 전학을 갔습니다. 생활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체벌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경고도 내렸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기에
무리를 빚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주 비고교교사는 지난 4월 흡연을 하다 적발된 학생 4명이 금연지도에 반발하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담배를 물게 했습니다. 심지어 한 중학교 역사교사는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며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수업을 기도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지도 방식을 바꾸지 않고 시대에 맞게 인권 상황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그 점이 아직 좀 널리 확산이 안 돼서.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적발된 교사 9명에게 경고나 징계 등을 내리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세계유산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뒤에 익산 등 해당 지자체의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앞으로 몰려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지자체의 고민을 들어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세계유산 등재 뒤 30%가량 관람객이 늘었습니다. 부여 공주는 여름 축제까지 겹쳐 관광객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분석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내 생산 유발 효과는 5,450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2,500억 원, 고용 효과는 6,500명으로 분석됐습니다. 홍보하고 그걸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 그다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여기서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주는 일. 고민은 볼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세계유산 등재의 반짝 효과를 넘기 위해선 관광객을 붙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익산시는 고대 백제의 왕도와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점을 살려 발굴과 복원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 과정이 공개돼 시민들에게 큰 학습 효과를 주는 것처럼 왕궁리 유적도 발굴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세계유산에 먼저 등재된 타 시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회 양동마을과 수원 화성은 관광객이 50% 안팎으로 늘었지만 화승 고인돌과 조선왕릉은 오히려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전담 조직을 두고 지속적인 기획과 홍보, 그리고 이후 보존에 대한 노력 등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관광이나 개발로 인해서 훼손됐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2건의 취소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아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 계획을 세워서 세계유산 지정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지자체의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유산을 지켜가고 공유한다는 정신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2016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어제부터 시작해 다음 달 11일까지 고교생의 경우 소속 학교에서 검정고시 출신이나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000명이 늘어난 24,7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새만금 신항만을 10만 톤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확대 건설해 줄 것을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새만금 신항만이 현재 2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고 있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신항만은 황해권 물류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만큼 접안 능력을 10만 톤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88고속도로를 비롯한 국지도 5군데가 연말 안에 개통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1월 말이면 88고속도로 143km에 대한 선형 개선과 확포장이 완료된다며 전주에서 대구까지 운행 시간이 30분 단축되고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태인 김제 구간 4차로 확장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1209도 연말 안에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관광의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유치 활동이 치열해지고 있어 전라북도만의 홍보 활동과 전략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방한한 중국 관광객은 6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한 수치이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3%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전북 방문객 수는 9만 명으로 전국 비중 1.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여행 방문 지역이 서울과 제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중국 관광객 증가와 방문 도시 변화라는 흐름을 볼 때 전북은 중국 관광객 수용 태세를 개선치 않는다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교통과 음식, 쇼핑 등 가장 기본적인 관광객 수용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 개발을 비롯해 한옥형 호텔과 중저가 숙박시설, 면세점과 프리미엄 아울렛 등의 쇼핑 시설로 중국인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접근성 부분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국제공항 확보가 시급하지만 앞서 근거리 공항과의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과 호남선 KTX의 인천공항 연결, 크루즈선 도입 등을 추진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전라북도의 한류 원형 콘텐츠를 활용한 전통 공연 상품과 미식 관광 등의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을 선보여야 합니다. 민선 6기 토탈 관광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발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외국인 관광객의 시각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제법 선선해서 어느새 가을의 느낌마저 드는데요. 가을의 초입을 맞아서 부안 위도에서는 상사화와 달빛을 보면서 밤새 걸어보는 이색적인 축제가 열립니다. 이 밖에 시군 지역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상사화 가운데 꽃이 흰색인 위도 상사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상사화가 만발한 위도섬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위도 상사화 필 무렵 섬마을 달빛 보고 밤새 걷기 축제가 내일과 모레 사이 위도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내로 6시 반 파장금항에서 달빛 걷기와 바람 걷기, 밤새 걷기 등 3개 코스로 나뉘어 위도 해수욕장에 모인 뒤 음악회와 캠프파이어 등으로 추억을 쌓게 됩니다. 세계 유일의 위도 상사화가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위도 상사화 절정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위도 전역에서 토요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김재 씨는 3억 원을 투입해 벽골제 야간 경관 일루미네이션 사업을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합니다. 김재 씨는 방문객의 체류와 숙박을 유도하기 위해 벽골제의 역사를 유등으로 표현하고 주간에는 토피어리를 활용하고 야간에는 경관 조명을 활용한 연출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아동센터에 친환경 급식 시범 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친환경 식자재 공동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51개소의 지역 아동센터 중 8개소에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등 모든 식재료를 지원하게 돼 이용 아동의 건강과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진안군의 작은 목욕탕 4호점인 동양면 구리골 작은 목욕탕이 문을 열었습니다. 3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인 구리골 작은 목욕탕은 40여 평 규모로 신축됐는데 주민들은 1,000원에서 3,000원까지의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완산경찰서는 문이 열려있는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32살 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염 씨는 최근 출시된 차량은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지난 5월부터 2달간 전주 시내에서 11차례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기 등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내 한 농협조합장 65살 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월 조합원 3,200여 명을 상대로 안부 메시지를 전송하고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장수 지역에서 이달 말 홍로 사과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착색 관리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장수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로 사과는 고랭지의 큰 일교차로 타 지역 사과에 비해 당도가 높고 육질이 아삭해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기상재해가 적었고 수확 시기에 일조량이 좋아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 북부권 해피하우스 센터가 다음 달 1일 개소합니다. 전주시는 팔복동 주민센터 안에 북부권 해피하우스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팔복동과 덕진동, 동산동, 조촌동 등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피하우스 센터는 저소득층의 주택을 무상으로 유지, 보수해주고 있으며 현재 전주 지역에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부부애를 그린 연극 내 사랑 은경 씨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전북 초등교사로 구성된 타악 연주단 한마루의 정기연주회가 오늘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있습니다. 여성 특유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한국 여성미술제가 모레까지 전북 도립미술관에 마련됩니다. 그림 동화책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가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내일 얼수마루에서 남사당 놀이의 전통 인형극 벌미를 선보입니다. 명창 안숙선과 함께하는 국악세상 비전마을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남원시 비전마을과 국악의 성지에서 열립니다. 국악 지식 콘서트 동행이 오늘 고창 독리국악당 앞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전주문화방송은 판소리와 다양한 미션을 평가할 청중평가단을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하얀 상사화를 배경으로 하는 걷기 대회가 내일과 모레 부안군 위도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무주 전국 래프팅 카약 선수권 대회가 모레부터 이틀간 분안면 대소리 금강변에서 치러집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27도, 전주 28도 등 26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